지금부터는 네. 작가로서의 삶, 네. 작가. 그리고 개인 김도윤 네네. 에 대해서 뭘 또 자랑하려고 책도 잔뜩 아니 작가라면서요. 지금까지 7권을 썼대요 김도윤 작가가. 와. 이렇게 지금 다 가져온 건 처음인데. 이 작가로 전업 작가로 나서기 전에는 네. 회사원이었다면서요? 네. 원래 외국계 홍보대행사에서 근데 오래 다니진 않았었고. 네, 한 1년 반. 근데 사실 이제 급여를 받는 생활을 하다가 그걸 때려치고 고정된 수입이 없는 전업 작가로 나선다는 게 사실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아, 그죠. 쉽지 않죠. 되게 어지러웠습니다. 그때. 무서워서. 당연히 무섭죠. 근데 나올 수 있었던 거는 철없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 같아요. 그게 그럼 몇 살 때? 제가 학교를 늦게 입학했는데 제가 24살에 학교를 입학했어요. 네네. 그리고 되게 늦게 30살에 졸업을 했고요. 30살에 취업해서 31살 이제 회사를 그만두고 나왔죠. 근데 그 전에 사실 저는 되게 명확한 꿈이 있었어요. 27살 때부터 제가 열심히 살았거든요. 26살 때까지 굉장히 신나게 놀다가 완전 뭐 그때는 다 게임 페인, 네. 이제 완전 페인 중에 페인이었는데 27살 때부터 열심히 살면서 이제 가지게 된 꿈이 이제 뭔가 사람들을 동기부여 시켜주는 일을 하고 싶었어요. 동기부여 시켜주는 작가, 동기부여 시켜주는 강사. 회사를 근데 입사하게 된 거는 어쨌든 저도 조직 생활을 경험해봐야 되잖아요. 특히 젊은 사람들 많이 만날 텐데 취업이 왜 힘든지를 모르고 대학생들한테 취업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가 좀 웃기다 생각했어요. 내가 취업이 얼마나 힘든지 한번 겪어봐야지 그 절실함을 같이 공감할 수 있잖아요. 해결책을 주기 전에 저는 공감이 먼저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때 저도 취업 되게 힘들게 했었고. 근데 전업 작가로 뛰어들고 네. 벌이는 괜찮았어요? 물론 이제 혼자만 먹고 살면 되니까 이제 뭐 일단 불문 적은 없고요. 전업 작가인 거 치고도 저는 사실 책을 한 번 내면 한 2, 3만 권 정도 나갔었거든요. 첫 번째 책부터? 아니, 첫 번째 책은 좀 많이 나갔고요. 첫 번째 책은 한 8만 권 나갔나? 첫 번째 책이? 네네네. 첫 번째 책이 제일 잘 됐어요. 첫 번째 책이 이제 한 종합 베스트셀러 10위 했었나? 그 다음 책들도 다 대부분 뭐 10,000권 이상은 기본적으로 다 나가서, 그리고 작가만 하는 게 아니라 강연, 강사 활동을 하면서 이 두 개를 같이 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제 작가와 강사로 활동할 때 벌었던 돈은 그냥 대기업 가장급 정도 벌었던 것 같아요. 30대 초반에. 30대 초중반. 저는 이제 다른 뭐 기사 뭐 이런 거 좀 찾아봤는데 그때부터 이 책을 세일즈하는 방식부터 달랐더만요. 아, 네. 약간 그런 이야기 좀 해주세요. 막 야, 팔기 어디서 위해서 그런 엄청 노력을 기사를 하셨다면서요. 보셨어요? 그래서 조금 찾아봤어요. 그게 신사임당 채널에서 했던 얘기인데 아, 이거 되게 길어질 수 있는데. 짧게. 짧게. 이제 요 책 냈을 때는 이게 날개가 없다 그래서 뛰는 거다예요. 여기 이제 책의 타겟이 누구냐면 이제 지방대 네. 학생들에게 지방대 나와도 우리가 원하는 꿈, 우리가 원하는 취업할 수 있다, 이런 동기부여 시켜주는 이야기예요. 저는 이제 이 책 내고 계명대학교를 졸업했는데 계명대학교 총장님 찾아갔어요. 대학교 총장님을 그렇게 쉽게 만나주시면 쉽게 안 되는데. 만났었죠. 근데 제가 대학 시절을 굉장히 열심히 살았고 우리 학교에서도 많은 교직원분들이 조금 아는 학생이었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좀 알아주셔서 다행히 이제 제가 만나면 요청드렸을 때 만나주셨는데 그때 총장님한테 제가 했던 얘기가, 사실 이제 계명대학교에 입학한 학생이나 재학 중인 학생이 저한테 메일을 많이 보냈거든요. 이제 신입생들은 제가 계명대학교 입학식 날 가는 게 좀 부끄러웠다. 그다음 재학생은 제가 우리 학교 나와서 제대로 된 기업에 취업할 수 있는지 잘 모르겠다. 이 다른 학교에 편입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총장님한테 이 얘기를 드리면서 실제로 학생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곳 또한 있다. 그리고 학생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대한민국이 어쨌든 어느 정도 학벌 사회라는 게 좀 있는데 계명대학교라는 학교가 전국의 대학에서 그리 높은 순위 대학은 아니잖아요. 저기 뭐 굉장히 명문대학을 나온 선배들이 좋은 이야기를 쓴 책이 아니라, 좋은 강연이 아니라 진짜 지방대학교를 나온 사람이 이야기, 그리고 지방대학교 중에서도 우리 계명대학교를 졸업한 선배 이야기가 이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썼고 이 책을 많은 후배들이 봤으면 좋겠다. 총장님께서 이 책을 좀 많이 사주셨으면 좋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학교에서부터 좀 구매를 해주시고 그때 이제 총장님이 책을 1,000권 사주셨죠. 한 번에. 근데 이게 어떻게 8만 권이 팔린 거야? 그 중국 수출도 되고 하면서 여러 가지. 번역이 돼서? 네, 번역 수출. 야, 생각해보면 중국에 지방대가 얼마나 많겠어? 야, 본인의 스펙 좀 이야기 좀 해주세요. 자격증 엄청 많이 땄다면서 대학교 때. 직접 본인 입으로 좀 얘기해 주세요. 뭐 굉장히 오랜만에 스펙을 얘기한 것 같은데 제가 졸업할 때 스펙은 이제 학점은 3.8. 네, 뭐 그 정도였고 자격증이 한 20개 정도 있고 공모전 수상을 한 17개 했었고 해외 봉사를 뭐 네팔, 몽골, 중국, 뭐 우즈베키스탄 이런 데 갔다 왔고 인턴십도 KT, 뭐 롯데, 뭐 외국계 홍보대행사에서 했었고 졸업할 때는 이제 국가에서 주는 대한민국 인재상이라는 대통령상도 받았는데 그런 제가 취업이 잘 안 되더라고요. 와.
그때 저는 좀 충격을 받았어요. 기업에서 그 당시 그런 얘기 되게 많이 했거든요. 여러분의 꿈을, 여러분의 스토리를 기대합니다. 근데 제가 정작 부딪혀 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서류 전형에 탈락이 너무 많이 되는 거야. 그래서 그때 이거 좀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이야기를 전하고 싶다 해서 이 책을 낸 거고, 그 당시에 교육과학기술부와 고용노동부의 이제 장관님한테 메일을 보냈어요. 그 당시에 이제 대구시장님과 서울시장님한테도 메일을 보냈고, 그분들 실제로 다 단독으로 만났어요. 독대에서 그분들한테 진짜 이 학벌이 조금 부족한 사람들이 얼마나 힘든 길을 걷고 있고, 이거를 우리 사회가 이제 좀 어떻게 봐줘야 될 것인가. 누가 학벌을 낮은 친구들은 이 친구는 학벌 때문에 안 된다가 아니라 학벌은 좀 부족하네, 그럼 점수가 이렇게 마이너스 나는 게 있지만 이 친구가 근데 그 학벌과 다르게 정말 이런 경쟁력이 있구나, 이걸 봐줄 수 있는 눈도 좀 필요하다는 거죠. 보통 장관님들이 시간을 안 거의 한 내주시죠. 10분 단위로 쪼개서 쓰거든요, 스케줄. 네. 어떻게 그 당시에 거의 한 분 만날 때마다 거의 1시간씩 만났고요. 그분들 만나는 게 되게 신기했는데, 또 기억이 남는 게 그때 이제 교과부 그 비서관님인지 어떤 분이신지 저한테 하신 말씀이, 비서실. 이렇게 장관님이 만나는 분은 처음 봤다고. 자기가 공직 생활을 하면서. 어쨌든 저는 그 순간에 제 최선을 다했던 것 같아요. 내가 정말 대한민국에서 학벌이란 걸 좀 뭔가 바꾸고 싶어서 이런 책도 내고 장관님한테 메일도 보내고 시장님한테 메일을 보냈던 건데, 어떻게 보면 그게 지금 김작가 TV의 채널과 약간 비슷한 맥락이 있어요. 뭐냐면 어쨌든 장관님은 제가 섭외해야 되는 거죠. 섭외력? 그러니까 장관님 날 만나주게 해야 되는 거니까. 네네네. 이 장관님이 얼마나 높은 지위인지는 기자님 잘 아실 거잖아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때 굉장히 이제 높은 직위에 계시면 섭외했던 그 기술이 지금의 김 작가와 서로 연결하려고 한 건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 연결된 게 좀 있지 않나. 고용노동부 장관님 같은 경우는 정말 저를 좋게 보셨는 게, 저희랑 이제 미팅 끝나고 바로 기자들과 미팅이 있었거든요. 네네네. 기자들 만나서 이런 친구가 있다, 이런 거 기사 좀 내줘야 되는 거 아니냐 해가지고 그 다른 언론사에서 저한테 연락 와서 저희 기사가 따로 나갔어요. 뭔가 있어. 김 작가도 그냥 금수저로 잘 태어나서 뭐 맨날 슈퍼카 자랑하고 뭐 집 자랑 이런 유튜버 제가 찾아오지도 않았죠. 그래서 슈퍼카가 없네요. 이제 살 능력 돼요. 솔직히 제가 아는 거로는 아니야. 충분히 돼. 맘만 먹으면. 한 것만 더 할게요. 한 건 어떤 이거 거? 임팩트 좀 셉니다. 이거 뭐야? 인사 담당자 이제 100명의 비밀 녹취록이라고 해서 이 책을 이제 냈는데, 네. 저는 진짜 많이 볼 줄 알았거든요. 근데 망했어? 취업 준비생 분들이 취업 책을 좀 잘 안 봐요. 그래서 그때 했던 전략이 뭐였냐면, 그때 생각했던 게 이제 군대에는 모든 취업 준비생이 사실 있다고 볼 수 있죠. 그쵸, 거의 20살에서 한 20대 그쵸. 초반들 다 있으니까. 그래서 그때 뭘 했냐면 국방부 장관님한테 편지했습니다. 어. 사실은 국방부 장관님 포함해서 육군 참모총장, 해군 참모총장, 공군 참모총장, 그 별이 4개이신 사성 장군이 우리나라에 한 8명 정도 되거든요. 그분들한테 다 편지를 보내요. 이 책이랑. 이 책을 왜 대단하다. 군인들 봐야 되는지 얘기를 해요. 군대에서 가장 힘든 거 2가지는 뭐냐면, 첫 번째가 사회와의 단절. 내 여자친구와의 단절, 내 부모님과의 단절, 내 친구와의 단절. 군대에서 그 혼자 있음에 대한 외로움이잖아요. 네. 이런 것들을 얘기했죠, 처음에. 근데 이런 것들은 사실 요즘에는 휴대폰도 보급되고 면회도 자주 오고, 그 다음에 외출도 자주 되고, 그 다음에 복무기간도 짧아지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이 해결이 됐어요. 근데 그 친구들이 두 번째 고민은 뭐였냐면, 사회에 나가서 뭐 해먹고 살지? 학교 돌아가면 과연 취업은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이 고민이란 말이죠. 근데 이 고민은 제대로 해결이 되지 않고 있단 말이죠. 그 고민을 해결해 줄 책이 바로 이 책이다. 거꾸로 들었어. 이 책이다. 네. 군대에서 책을 13,000권을 사줬어요. 한 번에. 이야, 이게 작가로서 글 쓰는 능력뿐만이 아니라 영업력이 상당하네. 13,000권. 아까 책이랑 지금 책이랑 제가 어쨌든 굉장히 좀 독특하게 마케팅을 한 거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이유는 전 정말 열심히 썼고 좋은 책 썼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좋은 제품이 아닌데 영업을 하는 거는 전 굉장히 힘들어요. 그렇죠, 그거는. 그러니까 이 중에 뿌듯해요. 제일 애착이 가는 책은 어떤 거예요? 제일 애착이 가는 건 어쩔 수 없이 이 책이 이제 엄마는 괜찮아라고. 제일 최근에 네, 쓴 제일 책이죠. 최근에 낸 책이고, 제 이야기이기도 하고, 제 가족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고, 제 아픔과 뭐 여러 가지 슬픔들이 담겨 있어서. 요거는 사실 우리 김 작가님이 그 자청, 네, 맞아요. 자수성가 청년 자청을 불러서 요 자리에서 본인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맞아요. 그때 저도 뭐 그 얘기를 보고 되게 놀랐는데, 네. 요 책을 어떻게 쓰게 됐는지랑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만 좀 이야기를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 책은 이제 저희 가족에 대한 어떻게 보면 비극적인 사건을 담고 있는 거고요. 저희 원래 형이 이제 우울증을 좀 앓았어요. 우울증을 좀 오랫동안 한 10년 넘게 좀 앓으신 것 같은데 우울증을 길게 앓다 보니까 굉장히 힘들잖아요. 힘들다 보니까 형이 이제 극단적인 선택을 한번 했었고요. 근데 다행히 형은 이제 살아남았어요. 살아남았는데 그런 형을 보는 어머니의 마음은 굉장히 무너지겠죠, 사실은. 그래서 어머니가 우울증에 걸리셨어요. 어머니가 또 어떻게 보면 형과 똑같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셨고 굉장히 안타깝게도 어머니는 돌아가셨고 그리고 있다가 제가 한 1년, 2년 있다가 이제 또 우울증이 걸렸어요. 우울증이 근데 완전 그때는 완전 파도가 세게 왔어요. 왜냐면 있었던 사건들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한 번에 확 와서 뭐 약도 좀 먹었었고 그 다음에 심리 상담도 한번 뭐 받은 적이 있고 그리고 뭔가 극단적인 생각을 좀 고민도 한 적도 있었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벗어나는 과정에서 어머니를 조금 추억하는 이야기를 쓰고 싶었어요. 제 어머니가 정말 가족을 위해서 희생하는 인생을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다 그렇긴 한데 저희 어머니 좀 유달리 좀 심했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 친구도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니 장례식장에 친구가 거의 없었어요. 다 뭐 저랑 제 가족이 지인들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세상 그 누구도 우리 엄마를 잘 모르니까 내가 엄마를 기억할 수 있는 책을 내고 이게 진짜 힘들게 썼거든요. 제가 지금까지 냈던 책 중에서. 아유 그럼요. 이게 뭐 마음이 오죽했겠어요 이런 책 제가 쓰면서. 이 책 보통 책 한 권 쓰는데 뭐 3개월, 6개월 정도면 집필 기간만 치면 그렇게 쓸 수 있는 이 책은 거의 한 2년이 걸렸는데 왜냐하면 쓰다가 덮고 쓰다가 덮고 이거 계속 울음이 터지다 보니까 어쨌든 보면 내 인생에서 가장 힘든 부분들을 좀 덜어낼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그래서 내고 난 다음에 사실 굉장히 좀 건강해진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오히려. 왜냐하면 제 아픔들을 쓰면서 굉장히 많이 털어낼 수도 있었고 그것들이 다 담겨서 여기 있으니까. 네. 아 근데 저는 이런 책을 제목만 봐도 나는 솔직히 이런 거 보면은 되게 용기가 안 나. 제목만 봐도 막 눈물 날 것 같아가지고. 이 책 보고 사실 우신 분들이 되게 많아요. 아이 참. 아이 죄송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이 책을 보고 울면 전 약간 기쁘긴 해요. 나는 안 우는데 이제 다른 사람이 우는구나. 아이 책 장사를 너무 잘해. 책 장사를. 책 장사라니요. 지금 우리 엄마 책을 가지고. 아 죄송합니다. 농담입니다. 작가로서 제일 힘든 점은 뭐가 있을까요? 작가로서 제일 힘든 점은 아무래도 수익의 변동성이 크다라는 거예요. 어쨌든 책이라는 것도 예술의 영역에서 큰 카테고리 중에 하나의 세부 카테고리일 수 있는 거잖아요. 네네네. 예술이라는 게 뭐 미술이라든가 음악이라든가 뭐 책을 내는 작가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으면 예술 쪽 관련된 직업들이 다 굉장히 변동성이 심한 직업이라 생각해요. 그거를 이제 과연 본인이 어느 정도까지 감내하느냐에 따라서 전업 작가로 가느냐 안 가느냐를 선택하는 거고. 그거를 이제 유튜브 채널을 하면서 거기에서 보완이 아니라 책으로서의 어떤 인세는 훨씬 뛰어넘었을 거 아니에요 유튜브 수익이. 지금 유튜브 수익이 책 인세보다는 좀 더 많죠. 근데 또 약간 그거 부담이 있을 수도 있겠다. 너무 사람들이 주식으로 재테크 주식 채널로 그렇죠. 또 인식하는 건 또 그거 또한 제가 벌린 일인데요 뭐. 그 멘탈 관리가 되게 중요하다 하잖아요. 네네네. 주가 지수 이렇게 움직이듯이 조회수도 이렇게 막 움직이거든요. 제가 그런 콘텐츠 만들었으니까 많이 오셨으니까 그 다음 넥스트도 제가 또 만들어 가야죠. 그러니까 좋은 콘텐츠를 계속해서 꾸준히 올리면 이 구독자, 이 주식이 아닌 다른 콘텐츠의 구독자분들 많이 늘어날 거고 같이 봐줄 거라는 믿음으로 계속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 긴 시간 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 별 말씀을요. 너무 감사합니다.